XSFM입니다. I, D, W, K. 어제 오전 11시부터 저녁까지 고양시 일산 지역 최대 온라인 주부 모임 일산 아지매 카페 회원들과 학부모, 시민들은 일산 Y 유치원 성추행 의혹 사건의 재조사 서명 집회를 가졌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목요일에 이 사건을 성폭력 전담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모르는 분들께 이 사건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지만 상황은 이미 장기전입니다. 실제로 수사에 돌입했다는 기록은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가 취재했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하기가 귀찮습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프로듀서 UMC, 안녕하십니까. 상임고문 이용, 안녕하십니까. 기동취재반장 마사오, 안녕하십니까. 광고. 잘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휴일에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이렇게 대리운전 사람들이 3번 눌러본다. 1599 노이즈 마케팅이야? 휴일이 더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휴일마다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휴일에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썬데이 푸드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XSFM입니다. 23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짧은 시간이긴 해. 월급날도 안 돌아왔잖아. 근데 난 23일 동안 두피가 좋아졌어.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봐.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냉장 숙성이 필요한 커피란 다시 말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해도 좋은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 아임닭은 엑세스몰에는 아직 입점하지 않았지만 아임닭의 공식 쇼핑몰인 imdak.com, 아임닭닷컴에서 네. XSFM 청취자에게 고정으로 영원히 할인을 해주겠답니다. 영원히. 아임 치킨, 아임 루스터, 아임 헨 이런 거 아니고요. 어떻게 가능하지? imdak.com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임닭 쇼핑몰에 가입하실 때 추천인에 XSFM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며칠 뒤부터 영원히 5% 할인. 그렇습니다. 자동 반영은 아니고 사람이 등록해줘야 하는 일이니까 가입하자마자 쇼핑하시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광고가 들어간 티가 나지? 이러면서 위쪽에 보고할 것을 고민하던 담당자분이 그럼 깎아주지 라면서 위쪽에서 혼날 옵션을 선택하셨어요. 이러느니 그냥 등업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제가 손해를 안 보실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쪽은 일을 줄이는 쪽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회사의 이윤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일을 줄여서 투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잘리게 된다. 이런 행정 오토메이션이 되면. 그러나 지금은 XSFM 청취자를 신입 회원 중에서 가려내는 일을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은 최대 금요일 밤에 가입하면 아마 월요일쯤에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사지 마시고 며칠만 참았다가 한번 사보시면 네. 갑자기 아마 그 온라인 쇼핑몰은 그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아이디에 딱 지정을 하면은 그 아이디는 로그인 하잖아요? 네. 그럼 5% 깎인 가격이 보이는 거야, 그냥. 물건 가격에. 어. 이게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이게 5% 할인된 건지 안 된 건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10원 단위로 깎여 있으니까, 예, 주제를 알아야 돼. 왜 안 깎아줘? 그리고 영원히 깎아달라고 하면 안 돼. 예. 네. 아마 깎일 겁니다. 네. 아임닭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말이 달리고요. 기동 취재, 출동, 보고서. 내 주관적인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보다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천리만을 얻은 지혜. 실제로는 녹음을 안 하고요. 네. 옆에 그 말하고요. 수레를 갖다 놓고. 수레하고 DVD를 실제로 쌓은 다음에, 예, 저희들은 말을 학대하진 않습니다. 네. 그 어떤 말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녹음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저 취재가 부실하면 제 마음은 다치지만 이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시죠. 기사 몇 개를 발췌해서 알려드리는 쪽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긴급한 사안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죠. 이민호 씨와 수지 씨의 연애가 뜨자마자 아이고 연예인이 연애한다. 어맹부는 웃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동 반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어맹부가 더 순진한 거죠. 이민호와 수지가 연애를 하네. 웃을까? 근데 어제 네. 어제 방송을 녹음하고 나서 깨달은 건데. 네. 우리가 절대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사실 네. 손녀딸을 안고 팔짝팔짝 뛰실 수 있는 네. 그런 순수한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감상 하나만 얘기하면 시작할까요? 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게요. 부도덕해서도 있는데요. 그렇게 일을 벌리죠? 그럼 나눠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기새가 너무 많아요. 안 나눠주면 되지. 장난해? 고발자가 없을 것 같아요. 큰 사업에 틀어막아야 할 입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나이까지도 그거 계산하느라 바쁜 거예요. 누구 입 틀어막으려면 얼마 줘야 되고. 그 삶은 너무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요즘은 어맹부 사건이 이명박 사건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감춰지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긴급한 것들 중에. 네. 그럼 저 사건은 왜 터지나요? 저 사건도 부당한데. 그냥 언론의 간택을 받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들을 이야기는요. 네. 실제로는 고양시 일산입니다. 고양시의 지역 언론인 고양신문이 내놓은 기사의 일부입니다. 3월 25일자의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유치원 성추행 의혹 축소수사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성질이 풀리지 않아서 한 가지 잔소리만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교사의 노동 환경이 나빠져야 된다는 주장을 담은 취재가 아닙니다. 결코요. 마치 버터칩의 이야기가 인도인을 능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어제 오늘은 성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일산 유치원 Y유치원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네. Y유치원 아동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4일에 밝혔다. 하지만 피해 부모 측은 담당 수사관의 부실 및 축소 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A양의 녹취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녹취 내용에서 A양은 잠자는 방에 어른 남자가 들어왔다. 무릎이랑 엉덩이 여기저기를 만졌다. 사탕과 젤리와 스티커를 사주며 엄마 아빠에겐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아이는 또한 아저씨가 특정 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아저씨의겠죠. 또한 지난 4일과 14일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 속기록 내용에 따르면 A양은 잠자는 방에 가두었고 그때도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괴롭혔다. 스프를 먹다 흘렸다고 혀로 핥아먹게 하고 휴지를 쓰지 못하도록 감추기도 하고 종일반 선생님이 안 핥아먹으면 자는 방에 가둔다고 겁을 주어 그냥 핥아먹었다. 이건 선생님이 한 말이 아니죠. 들어왔던 어른 남자가 한 말이죠. 문제를 처음 제기한 A양 어머니는 작년 4월부터 종일반의 아이를 맡겼는데 의복이 찢어졌거나 멍이 들고 뺨이 부어서 오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에 사건 송치를 불기소 의견을 내서 했다는 얘기고요.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압수한 CCTV에서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이 힘으로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기사 B씨에게 무혐의 통보를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반론에 대해서도 보도합니다.
무혐의 통보를 받은 운전자 B씨는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사건에 연루돼서 나 자신은 물론 온 가족이 극심한 불행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의자 진술 위주의 기사만 온라인에 번져가면서 고통이 커졌다. 모든 오해와 누명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YTN 2015년 3월 23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서 운전기사가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고 학대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성추행과 학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혐의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로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양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성추행 의혹 시점인 지난해 9월과 10월 CCTV에 운전기사가 아이들의 공간에 출입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아이들의 겉옷에서 발견된 DNA는 아빠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엄마가 성추행이 있었다고 말하라면서 A양에게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는 등 6번에 걸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성추행과 학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고양시 화정동의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운전기사가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번에 성추행을 했다라는 의혹도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양의 한 지역 언론이 지난 21일 유치원 운전기사 B씨가 아이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되고 음식물을 핥아먹도록 하기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3월 29일 현재 이 보도를 제외하면 이 사건에 대한 방송국 보도는 없으며 인터넷 기사의 수도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피해 부모는 경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경찰 측이 CCTV를 분석한 증거자료는 전체 27개의 CCTV 중에 14개만 조사했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유치원에 설치됐던 CCTV가 21개밖에 없었고 14개만 그중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악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고양 성폭력 상담소의 윤경애 상담사의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속기록을 살펴본 결과 아이 진술에 대한 수사에서도 부실한 부분이 엿보인다. 보통 아이들 진술은 먼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수사관이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쯤에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는 듯한 부분도 눈에 띈다. 수사 부실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민변 소속의 류하경 변호사의 말도 붙어 있습니다. 경찰이 증거물에 아버지 DNA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등 2차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류하경 변호사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아이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검찰 차원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나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3월 25일에 고양신문의 기사를 하나 알려드렸고요. 잠깐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작년의 이야기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의 취재에 의하면요. 기동 취재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첫째, 니들의 부하 내동으로 오늘부터는 반말하지 말죠. 오늘 이 중요한 취재에 네.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오늘은 남탓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진짜 1년 9개월 전에 우리 녹음했던 걸 다시 들으세요를 가지고 제 취재를 하느라고 진짜 시간이 많이 뺏겼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아웃라인 정도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걸 다음 주에도 아마 한 번 더 다루지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다 말아요. 알겠습니다. 맛만 봤어요. 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상 최초로 그 알실이 주말에 업데이트되는 이유가 저 때문인데요. 네.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취재원과 만남이 어그러지는 바람에 네. 결정적인 거를 못 건져가지고 네. 오늘은 맛배기. 그래서 그 고백 안 했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UMC가 지금 소개해준 5세 여아의 네.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어요. 네. 그리고 기사를 쭉 읽어주셨죠. 사실은
의혹 정도로 지금은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사실 법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의혹은 5세 아동 한 명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그 의혹에 의하면 피해자로 지목된 분들 중에는 보육교사분도 계시고요. 네. 고양신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언론입니다. 외로이 혼자 문제 제기를 했고 법률적인 그 데미지도 혼자 입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사가 많이 내려갔어요. 예, 우리 여기 김진희 그 센터장님, 예, 고양신문의 김진희 기자님, 네, 저한테 많이 취재 협조해 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가 있죠.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다음으로 이제 명예훼손 이게 법적 판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언론이 의혹 제기를 하라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론이 안 난 사항이니 법률적으로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것을 언론도 지켜라. 그러면 의혹 제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제는 결론이 안 난 사항을 가지고 결론이 났다고 하질 않나. 아니 의혹을 제기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데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묻고 가잔 소리를 하는 거죠. 언론중재위원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연이 이거잖아요. 그 언론이 개인이 아닌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어떤 권력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권력이 그걸 해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인데 무죄 추정이니까 의혹도 제기하지 마. 의혹을 아무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할 이유도 없는 거고. 저희가 들여다보는 첫 단추부터 사실 이상하긴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뭐 끼어들었다 치죠. 그러면 반론 보도나 정정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확히 팩트 말씀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끼어들어서 반론 보도를 했고요. 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기사 내려갔어요? 그거는 이제 법무법인에서 내려라. 그래서 가려져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간혹 가다가 있는 법률적 관계 때문에 저희는 법률 고문이 한 2명 있는데 상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제 고정으로 고정이 되셨어요? 법률 고문 자리에 계속 쭉 꽂히신 아이고 그분 의도가 다른 것 같은데. XSFM의 법률 고문은 짜리. 민변 소속입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셨다고요. 본인이 안 원한다니까. 자, 가족 구성원이 되신 것을 환영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죠. 그런 법률 고문이 되겠다는 것을 부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좀 강고하게 튼튼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돼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UMC가 소개한 그 고양신문 기사에서 5세 여아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래서 기사가 났고 그 유치원의 대응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봤죠. 글을 내리라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법무법인에서 네이버에게 사실 이게 고양신문의 기사였고 그것이 일산 아지매라는 사이트에서 퍼졌고 그런데 그 화제가 된 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화제가 될 일은 아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포털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포털에서 필터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결을 했죠. 권력이 작동했다. 현재는 이제 의정부지검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검색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은 벗어났습니다. 근데 한동안 검색조차 막혀 있었어요. 네이버와 다음 아고라. 네이버가 우선 필터링이 됐고 그리고 다음 아고라가 그 다음으로 됐습니다. 즉 이 일을 없던 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의 의도대로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번지는 걸 막았는데 이게 풍선 효과죠. 여길 누르니까 저기가 튀어나오죠. 아줌마들, 엄마들이 화가 난 거죠. 아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권력의 횡포까지 덧칠해지니까 확 불이 붙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11시에는 반나절 동안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리고 저는 유치원에 갔죠. 그리고 재미있게도 유치원 전 원장님, 그러니까 현 원장님과 전 원장님을 양쪽에 앉혀놓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진짜요? 왜냐하면 전 원장님이
자신은 이제 그만둔 전임 원장인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고 유려하세요. 네네. 그리고 현 원장님은 아무래도 초짜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버어버 하고 계시고 네. 전 원장님이 네. 전임 원장님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언론 대응이죠. 저 말고도 뭐 몇몇 매체에서 취재에 들어갔고요. 네네. 모 매체는 저랑 동선이 많이 겹치더군요. 네.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총 7명이 계세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지요. 네네. 네. 그런데 이 기사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지목하거나 엄마가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들어가서 이상한 낌새를 채고 그래서 알아본 바 한 3명 정도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고소장을 쓰면서 거기에 특정 차 번호의 기사를 딱 지목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그 7명의 DNA를 다 동의하에 가져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경찰 증언이 아니에요. 그 유치원 측 증언입니다. 제가 그 오늘 취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유 중에 경찰 측을 취재를 전혀 못했어요. 네. 그게 이제 좀 크고. 그래서 어쨌든 유치원에서는 그 7명들을 전부 다 DNA 채취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측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땠느냐? 실제로 타격이 크다고 해요. 450명 정도의 원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100여 명, 100명 단위가 퇴원을 한 거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유치원 입장에서도. 그렇죠. 이제 좀 결혼 안 했을 때하고 입장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남아있는 분들이 전 신기한데요. 그걸 지금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임 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남아있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부모들, 특정 문제가 됐던 그 교실 있죠. 그 반, 튤립반이면 튤립반, 깻잎반이면 깻잎이 된다. 멜론반이면 멜론반,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럽시다, 예. 그런 반에 그 문제가 된 특정 교실에 학부모들이 다 모여가지고 버스 기사분들 7분을 다 면담을 하고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의 취조 아닌 취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계속 다니게 하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해요. 어쨌든 유치원 측에서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냥 고양 성폭력 상담소라고 나오는데 원래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가 이제 이 경기도 쪽에는 성남 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남 쪽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경기 북부에 이 일산 쪽에 해바라기 센터가 새로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허가를 받아요.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이렇게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녹취나 상담 록을 어머님께 한 부, 경찰에게 한 부 송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걸 참고로 하는 거죠. 법적 증거로 이용을 하는 거죠. 해바라기 센터에서 후지면 결과도 후지겠죠. 그러겠죠. 예.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어머니의 주장은 기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끊고 이렇게 한다. 그 녹취록, 어머님이 받아본 녹취록을 민우회 고양 상담센터 그 상담소에 보여줬을 때 그 전문 상담사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기본이 좀 안 돼 있고 마치 용의자에게 불리한 증언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못 받아냈다, 증언을. 그러니까 거기 기사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얘기를 끊는다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더 상담해봐야겠지만 요거는 상담 기법상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같은 상담사끼리인데 평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하고 평판을 알아봤는데 민우의 고양 성폭력 상담소는 이렇게 표현하면 웃기지만 내공 있는 오래된 노하우 있는 전문 집단이고 그 일산 화정역에 있어요. 해바라기 센터가. 여기는 지금 개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인허가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상담사의 경력 역량이 인천하다. 그렇죠.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어머님과 그 고양 성폭력 상담소의 증언이 좀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녹취를 들으시겠지만 전임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응에서 제가 물어봤기도 했는데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100명이 빠져나갈 정도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의혹이 제기된 기사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내부 자체 조사는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네. 그런데 인상 깊었던 것이 자체적으로 했던 아주 적극적인 액션은 네. 법무법인을 동원해서 네. 포털에 글을 내리는 거였어요. 네.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큰 사학법인의 본능적인 대처 중에 하나죠. 아이잖아요. 애기인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유치원인데, 그렇죠. 여기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는데, 내부적으로는 되게 수동적이었던 느낌이에요. 경찰 조사에 협조한다.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을 설득하는 작업 들어갔고, 대외적으로는 포털이나 이런 데 필터링을 했고, 법무부를 동원해서. 막는데 급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막는 게 아니라 덮는 거죠. 덮는데 급했다. 그래서, 뭔가 좀 묘하네? 네. 그런 생각으로 좀 파봤어요. 네. 일산 아짐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더군요. 난리가 났죠. 근데 거기에 또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 행태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는 7, 8년까지 간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인허가 문제인데요. 제가 다녀왔는데요. 네. 일산 동구에 주택가 한가운데 있어요. 주택가 한가운데. 특히 유치원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대형 버스, 우리 그 마을 버스 있잖아요. 승합버스라 그러죠. 네네네. 승합차라 그러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냥 콤비라 부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7대가 있어요. 그것이 주택 골목길에 그 대형 유치원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주택 단지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그렇죠. 그럼 좀 이상한데. 그렇죠. 보통 그거는 평범한 풍경은 아니에요. 그러네. 예. 버스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주차장이 있긴 있어요. 지하 주차장이요? 네. 그런데 버스가 아예 진입을 못하는 입구예요. 사이즈가. 높이나 넓이가. 뭐 승용차 전용 이런 주차장이네요. 버스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 봤을 땐 저녁 시간이었는데 잠겨 있었고 그 안에는 주차돼 있던 차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주차장 입구에 웬 검은 승용차가 한 대 막아서 있었어요. 주차가 돼 있었어요.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건 되게 주차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주차된 차량이라기보다는 바리케이트라고 보는 게 더 고인목. 그런데 거기 기사분을 22인승입니까? 9인승입니까? 22인승이죠. 22인승. 22인승이면 정말 2.2m 이상의 높이를 가진 주차장이 필요할 거고. 콤비. 그런데 거기서 나오시는 그 기사분을 한 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쓰시면 이 주차장을 쓰나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할 때는 바닥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타일이 깔아져 있는 실내용 타일, 장판이 깔아져 있는 주차장 보신 적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아니, 그 보신 적 있냐고요? 주차장에 뭐 우레탄이나 아니면 뭐 그냥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 이런 실내용 마감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요. 아이들의 어떤 체육장스러우면 스러웠지. 이런 타일을 깐 주차장을 왜 만들어놨지? 할 정도로 라인은 있어요. 하얗게. 그런데 양쪽도 아니고 한쪽에. 그러니까 사각형 중에 오른편에만 5대 정도 라인이 이 주차 라인이 그어져 있고 한쪽 면에만. 그런데 바닥에는 희한한 타일, 그 실내용 타일이 깔려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놀이하기 딱 좋은. 실내용 타일은 의뢰 자동차가 움직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쪽 만약에 왼쪽 구석도에는 조금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실내용 타일을 깔 수 있는데 오래 못 가죠.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왜 까냐는 거지. 그냥 있다는 건 이제까지 차들이 잘 쓰지 안 않았다는 쓰지 않았다는 얘기. 그런데 그리고 입구에는 차가 주차가 돼 있었고 가만 승용차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버스는 아예 애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이즈고 그런데 어떤 기자분이 나오시길래 물어봤더니 그런 질문들을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언론들이 많이 붙었다고 질문들을 받았나 봐요. 화득장 놀라면서 승용차 주차한다고. 쓰죠. 승용차 주차한다고. 저기 왜 근데 타일이 깔려 있나요? 예? 무슨 얘기세요? 무슨 타일이 깔려 있어요? 깔릴 수 있지. 이 납득이 안 가는 답을 하시더라고요. 시장에 타일 그러면
이 버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버스도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버스가 7대나 됩니다. 버스 7대에 지입차 1대. 그거는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지입차. 자기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근무를 하는 지입차 1대. 그건 짧은 거리 돌아다니는 거. 법률적으로는 자영업자인. 그리고 정규직 고용돼 있는 7명의 기사들은 7대의 버스. 그러니까 구조가 커다란 유치원이 있고 그 앞마당과 뒷마당에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어요. 승합버스. 그런 거가 2군데 마당에 7대가 돼 있는 거예요. 4대, 3대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그렇다면 골목길을 점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목길을 점령하는 건 아닌데 골목길 자체가 아니라 주차장 부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대형 그 버스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말이 그 유치원 통학 버스지 버스 종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마을 버스 종점 같은 그렇죠. 느낌. 7대나 기어 들어가 있으면 주차 한가운데 그리고 같은 시간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 진짜 마을 버스 종점이네. 그렇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인허가에 문제가 있어요. 원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법률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주택가에 그렇게 쓰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주택가 한가운데 마을 버스 종점 같스러운 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민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걸 7, 8년을 싸워요. 그 지역 주민까지.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 이제 그 환경연합에 그 조정 시인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끝까지 싸우는데 그게 한 7, 8년 돼요. 플랜카드를 걸고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이 유치원은 법무법인 대형 로펌을 통해서 법적 대응을 합니다. 개별 구성원들 항의하는 개별들에게 소송을 하나씩 다 걸어요. 각계격파. 네. 그래서 몇 명은 중도 포기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소송당해서 명예훼손이든 뭐든 소송으로 하는 건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HP가 순간 90%가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신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데 이 일산 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일산 동구청은 관할이 아닙니다. 유치원에 대한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해요. 왜요? 그렇구나. 뭔가 막 와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이 동구청에 전화해서 유치원의 이 주차장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 교육지원청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일찍 할 걸 그랬나요? 언론에 하도 시달렸는지 어디서 전화하셨냐고 연락처를 묻고 뭐 조회할 듯이 전 진짜로 이 새끼가 거기 매체 진짜 기자랑 왔는지 조회할 글쎄요, 우리가 매체인지도 알기 힘들 텐데 하면서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전화번호 알려주고 달라 연락하겠다. 씹어요? 메일도 보냈어요? 열어보지도 않더군요. 담당 공무원이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죠.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저 말고 지금 시점 말고 그 예전 그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유치원 측에서 법무법인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교육청 측에서는 주차장 사진을 찍어가서 주차장이 있네. 지하 주차장이 있네. 그리고 문제 없다. 타일 깔리고 차도 안 들어가는 큰 차도 안 들어가는 주차장을 찍어가지고 문제 없다. 그래놓고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 있네. 이런 식입니다. 하여간 교육청도 민원에 상당히 비협조적이므로 여기까지는 저 둘이 합해서 철옹성이네요. 아니, 버스가 있으면 지하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지하 주차장에 버스를 넣을 필요는 없어. 그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접하면서 법무법인? 이게 재밌었어요. 도대체 이 유치원의 대응 방식이 어떤지 다른 사례는 없을까라고 했더니 5년 전 또 비슷한 이런 좀 큰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이 7, 8년 전에는 인허가권 관련해가지고 이미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 그리고 5년 전으로 그 점프하는군요. 그렇죠. 이 일산 동구에 있는 모 유치원 말고 화정동에 있는 화정? 또 모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계열입니다.
같은 계열인데 거기에서 보조교사를 버스 기사가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보조교사를? 네, 그 기사 있죠. 좀 읽어주십시오. 2010년 7월 26일 헤럴드 경제의 기사입니다. 유치원 운전기사가 아이들과 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온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운전기사는 어린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조차 교사의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치원 측은 이 일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그러면 유치원, 그러니까 이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그 당시의 기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 어떻게 됐느냐? 5년 후인 지금 살펴보면 이 기사는 유죄 판결을 받아요. 네? 그리고 기사가 성폭행을 저질렀으니까. 아, 운전기사? 이 헤럴드 경제 기사 말고? 기자가 아니라. 네네네. 그 범죄를 저지른 기사가. 네.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가 됩니다. 네. 집행유예가 되고, 그 성폭행한 기사와 성폭행 당한 보조교사가 둘 다 해고가 됩니다. 네? 뭐 어떻게 그 녹취 파일이 있는데요. 설립자 원장, 대왕 원장이 보조교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니들이 같이 좋아갖고 뒹굴어 놓고 선생님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 유치원 시끄러운 거 싫고 억울하면 법으로 해서 뭐 발찌를 채워도 뭘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그 총원장, 설립자 원장 네, 폭언이 있었습니다. 녹취가 있다. 네, 그건 녹취가 있고요. 네. 그래서 둘 다 잘립니다. 네.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피해자가. 그런데 네. 그런데 이 기사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네. 이때 직접 강간을 당한 네. 그 피해자 보조교사 네. 말고 네. 그 전직 그 버스 기사 네.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른 네. 그 피의자 때문에 괴롭힘이 싫어가지고 그만둔 네. 전직 보조교사들의 네. 증언이라든지 또는 직접 지금 피해를 당한 보조교사라든지 증언들이 이 새끼가 그래 이 새끼라고 해도 되지 뭐. 이 버스 기사 새끼가 아이들에게도 또한 여자 아이들에게도 유치원생들에게도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고 뭐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끄러우니까 양쪽 해고하는 걸로 끝.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언론중재위원회 그 사건을 그 결과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 사건 보도를 했었던 고양신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언론중재위원회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반론 보도 내용은 그냥 딴 거 없어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심증만 있을 뿐 어떤 사실적 확신이 된 바 없다라는 게 반론 보도의 내용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그래놓고서는 기사 내려라. 기사 내려라? 법무법인 대형 로펌을 동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면 아무도 이명박에 대해서 기사를 낼 수 없어요. 네. 되게 일관되지요. 네. 굉장히 일관되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유치원은 어떤 데인가 뒤져봤어요. 대왕 원장님, 설립자 원장이라고 하는데 총 13개의 그 유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지역에 5개, 일산 지역에 3개, 파주 지역 하나, 용인 지역 하나, 의정부 지역에 3개, 총 13개의 유치원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요 부분을 되게 조심스럽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지배 구조랄까요? 소유 구조랄까요? 그걸 그 해당 일산 동구에 있는 유치원 전임 원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 얘기 하지 말고 이 얘기 합시다. 우리 그 지금 5세 여아 성추행 사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Y 유치원 전 현직 원장과의 인터뷰. 그러면 이제 그 유치원 쪽 5년차 사건을 아시죠? 기자님은 지금 보시니까 5년 전도 궁금하고 10년 전도 다 궁금해서 하시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가족 연좌제도 아니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겠지만 별개의 문제가 아닌 것이 법적으로 유치원을 2개 이상 소유할 수 없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설립자 원장님 밑에 재단이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희는 법인도 아니고 재단도 아니고 일반 사립인 거고 사립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한 사람이 안 되면 안 내줬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러면 실제 형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어찌됐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그거는 기자님이 궁금하신 거는 제가 이해는 가지만 저희한테 예, 지금 안 그래도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유진 유치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 없다니까. 아, 재단이 없으면 그러면 이 구조랄까요? 유경유치 뭐 자매 형태입니까? 아니면 여러 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네, 제가 역지사들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 문제만 얘기를 해주셔도 저희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심지어 덮으려고 하던 문제를 들추어내고 싶을 정도로 윗선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군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같은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13개 유치원이. 네. 아니라고. 설립이 이렇게 문을 벌컥 열었는데 평소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혼나던 아이가 이렇게 문을 벌컥 열었더니 엄마 전 게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더한 짓을 헤로인을 시작한 거죠. 네. 같은 재단 아니냐. 펄쩍듭니다. 설립한 건 맞다. 설립하고 빠졌다. 설립자 원장님이고 설립 전문가다. 그리고 이 법인도 아니고 사립 유치원이다. 각각 독립된. 그러니까 어느 소유주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 설립자 대빵 원장님 말고 지금 여기 전임이 앉아 계시고 여기 현직에 앉아 계신데 페이 원장님 맞잖아요. 월급 못 받는 분 맞잖아요. 오너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월급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 운영비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익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갑니까? 주님? 우리 자체적으로 돌립니다. 2월 해서. 그럼 협동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란 말은 안 했는데. 각 독립된 유치원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유치원의 뭐 자재를 확충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 조직은 한 사람이 만들지 않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설립 컨설턴트입니다. 그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이분이 재미있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일산 아줌마들이나 뭐 파리쿡이라든가 어머님들 거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난리가 나는데 이 파리쿡이라든지 일산맘 뭐 이런 거 이런 사이트에서 대빵 원장님이 스피치하는 걸 연설하는 걸 들은 증언들이 좀 검색이 됐는데 교육 이념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주로 자기가 유치원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내용이래요. 그런 건 기록이 남아 있겠죠. 네. 자랑하는 내용이 많았고요. 처음 한 개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졸라 쉽다라고 자랑을 오라지게 했다. 뭐 졸란 빼고 오라지게 빼고. 그거야 우리 우리 언어인 거고. 뭐 졸라나 오라지게라는 건 마사오님의 말이죠. 그분의 말이 아니라. 네. 그리고 포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도 이분 거 맞고요. 네. 그 초등학교는 초등대안학교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네. 자. 제가 이 첨부한 리스트, 여기 13개 리스트가 쫙 있고 주소가 서울 지역 5개, 일산 지역 3개, 파주 하나, 용인 하나, 의정부 3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대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가능한 거는, 진짜 이분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아니,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홈페이지에서 얼굴 사진 내리든가. 홈페이지에 다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네. 모든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유치원의 원장님 사진에는 다 한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설립자 원장이라고 돼 있다고요. 뭐 페이 원장 말고 설립자 원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주장하는 거와 비슷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우리 조 큰 목사님 건데 거기에 지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걔들은 다 독립된 그 점장들 직거다. 근데 월급을 받아. 그러면 그 교회에서 수익 나는 건 교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이거는 유치원이라기보다는 교회 수준이죠. 그리고 막 얼굴 이런 거는 다 큰 목사님 얼굴부터. 그렇죠. 무슨 군대의 사령관실마다 사진이 백범 김구의 사진이 붙어 있고. 설립자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강동에 있는 이 모 유치원 같은,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가 보죠? 그래, 이름이 다 비슷한데 조금씩 한 글자씩 달라. 그런데 뭐 강동에 있는 거는 원장 소개는 없지만 강동에 있는 다른 거에는
이 원장님 거. 자, 설립자.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네네. 증언에 의하면 네. 그 5년 전에 네. 화정에 있었던 그 유치원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 설립자 원장의 딸이 그때 현 원장이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걸 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법을 좀 검토를 해봤어요. 네. 과연 유치원을 이렇게 한 개인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업할 수도 있느냐. 어떤 특정 사례는 한 명이 실소유주가 유치원 30개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그럼 이걸 다 한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게 불법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문제가 그러니까 돼서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의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잘라 놓는데 실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영업할 때는 교주님 사진을 이렇게 붙여갖고 설립자 원장님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소유구조, 지배구조를 파는데 실패한 건 아니고 시도도 못했습니다. 참 구멍이 많죠. 경찰도 접촉 못해, 학부모도 접촉 못해, 실제 지배구조를 파헤치지도 못해. 나왔다, 솔직하다. 네. 그럼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시간에 쫓겨서. 네. 당장 나오라!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마사오 기동치재반장의, 이야기하는 흐름이 갑자기 기억자로 탁 꺾여버린 이유는 제가 일단 이해를 했어요. 이용이 표현해준 대로. 게임을 맨날 하는 아들이, 어머니 전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면. 엄마, 나 게임하고 있었어.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서. 뭐, 다른 걸 하나 본데? 하고 알아보는 게 본능적으로 맞는 취재 방식이긴 하죠. 근데,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이렇게, 그냥 이건 마약인데, 이거 잘못했어요, 내가. 이러면은 이제 더 커지죠. 더 무섭죠, 예. 그러면 막 이렇게 밑에 층 사람들 학살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예. 어떻게 이 얘기가 진행될지 저는 지금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얘기해보죠.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은 기사님께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콜센터에 연락주세요. 보험, 사고 처리, 기사의 불친절 문제까지 규정에 따라 친절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립니다. 문제 처리 원칙이 확실히 준비된 1599라면 더 안심되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평균 소요 비용은 1,500만 원입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좀 만들기 쉬운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 나 골탕 먹으라고 이러는 거지 지금.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돌아왔습니다. 지금 잠깐만. 네. 이게 소음이 상당히. 지금 마사오 기동치재반장이 배와 테이블의 각도를 맞추시는 사이에 좀 몇 가지만 알려드리죠. 생각보다 좀 이 유치원 및 유치원의 오너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나 복잡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다는 게요, 뭐가 얽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일이 많아 보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훑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취재하다가 만났던 몇 가지 팩트들만 알려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포털과 아무래도 구글 쪽을 좀 추천해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막힌 곳들은 막혀 있습니다. 고양시 Y유치원이라는 검색어가 가장 유효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관련된 소문으로 돌고 있는, 이게 언로가 막히면 막힐수록 소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옳지 않은 소문, 즉 괴소문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를 마사오 기동치재반장이 숨을 멈추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진짜 이게 형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솜을 가득 둘러가지고 솜을 가득 들은 방망이로 배를 한번 팍 무슨 일이 생기나 빵 터지지. 우리 개복 마사오. 싫어. 개복치 말한 거예요. 배를 따는 게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들은, 그러니까 이 유치원은
고유한 대응 방식이 특유의 대응 방식이 네. 이번 일을 더 키운 게 확실해요.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이 뒤에서 작동했다라는 의구심을 가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형 로펌이었고 처음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대응해 왔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대형 로펌이 최종 권력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더 알아볼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형 로펌에 돈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떤 소유 지배 구조가 아니다. 각 유치원들이 독립된 사립 유치원이다. 그 사립에서 월급 원장이 있고 월급은 사립 유치원 각 독립적인 곳에서 수익이 나오는 데서 월급을 주고 이익은 다시 환원해서 그 유치원에서 쓴다. 로펌은 무슨 돈으로 돌릴까? 모르겠어요. 재능 로펌. 로펌 기부. 그렇죠. 이 권력이 뒤에서 작동했다는 의구심 때문에 기름에 확 불이 붙어버린. 불이 부어졌어. 붙었다 그랬다? 나 붙었다 그랬다? 야, 이것도 난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니, 근데 기름에 그러니까 내가 순간 앞뒤가 바뀌었구나 했지만 기름력에 무슨 일이 있는 하지만 거야. 불에 기름을 기름에 불이 알았어, 붙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 잘라줄게. 알았나요? 그래서 이 의혹이 일파만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경기도지사 남경필까지 등장을 합니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의 이름이 소문을 따라 인터넷 등장합니다. 댓글, 네, 인터넷 댓글들을 통해서 진짜요? 이 설립자 대빵 원장의 친척이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난리가 났어요. 남경필의 형수다. 아니다 제수다. 처형이다. 남경필 도지사가 65년생이에요. 그리고 형제 관계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검색해서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설립자 형님은 제 눈으로 볼 때는 최소한 비주얼은 58년 개띠 이상입니다. 그러면 처형, 제수는 아니고 처형일 수 있겠냐? 남경필 도지사의 전처의 성이 이 씨예요. 그리고 이 대빵 아줌마는 김 씨입니다. 네. 사실 모든 인류가 친척인 건 맞습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죠. 이 형이 지금 막 던진 것 같지만요. 물론 막 던졌지만 이 형은 맞잖아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체크해 본 바로는 남경필 도지사와의 관련성은 찾아낼 수 없습니다. 2촌 이내 친척이 아닌 걸로 확실한데, 근데 어머니 쪽, 아버지 쪽과 연관해서는 친척일 수도 있잖아요. 알게 뭐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유명한 사실을 알잖아요. 남경필 도지사의 오래된 주업장은 나와바리는 수원이죠. 그렇죠. 수원 토박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왕 대를 이어 이 대왕 원장의 업장에는 수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지역 중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일산, 파주, 용인, 의정부. 네. 그리고 이분이 유치원 한 게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 도지사한 지 이제 2년 됐나요? 네. 저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알았는데, 남경필 지사가, 루머에 강력 대응해서,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귀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게.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그 모 유치원의 그 설립자 원장이 자기와 친척이다라는 루머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본다. 그렇죠. 법적 대응을 시작했어요. 남경필 지사 같이,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크게 늙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노회한 정치인이 여기에 이렇게 선을 긋고 나섰다는 얘기는 지금 도화선이 타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건 보아형 정치인이. 오래 보았는데 늙지 않은. 네, 맞아요. 보아시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일산 아지매라든지 파리쿡이라든지 아무래도 인터넷 특징이기 때문에 남경필뿐만 아니라 좀 과장되거나 좀 오바스러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일단 중구난방적인 일단 불이 붙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 방송 나갔던 내용하고 이걸 한번 일치시켜 보죠. 이게 어떻게 물어뜯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어찌 보면 뜬소문 같은 것들을 긁어 모아. 그래서 얘네가 헛소문으로 이 유치원 원장을 모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정말 좋게 이렇게 판이 형성되고 있네요. 그렇죠. 얘네가 지금 돈 때문에 애들 팔아가지고 얘를 지금 모함하고 있다라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서 반격하기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반격 당하기 알맞은. 네네네. 세월호 희생자들을 고립시킨 그 전략에 활용되기 좋죠. 함부로 흥분하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오프닝 할 때 고해 드렸습니다만 결정적인 취재원하고 오늘 실제로 그 약속이 예정되어 있다가 어그러지는 바람에 그리고 또 경찰 측하고 제가 접촉을 못한 것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운데 뭐 요런 그 몇몇 이빨이 숭숭 빠진 그런 안타까운 부실한 취재일 수밖에 없었고 변명을 하자면 씨발 제 취재할 필요도 없는 걸 제 취재하느라고 시간을 뺏겨서 너무 빡세게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엄청 빡세게 다시 취재해보니까 그때 그대로야. 그래서 이번 취재는 좀 부실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다른 언론들 제가 동선이 되게 겹쳤다 그랬잖아요. 다른 언론들도 막 다루니까 우리는 속보 싸움에서 질 수 없어서 일단 숟가락 빨리 얹어놓으려고 일단 뭐 이제 검찰이 맛보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언론 보셨습니까? 없지요. 우린 그래도 정직하다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오너인지 실제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이제 포털의 언론을 막기가 비닐로 이렇게 커다란 비닐로 막아놓기가 좀 힘들어졌고 이제 다시 이 이야기는 열리고 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사실 정도 알려드리고 저희들의 패턴과는 달리 심지어 저희들은 사상 첫 일요일 방송을 하잖아요. 네. 저희들의 보통 패턴과는 달리 월 초에 즉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동취재반장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게 말입니다. 난 너희들 자주 보기 싫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전달해드릴 이야기는 취재를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이 시작했다. 이틀 늦은 주제에 오늘 시작했다. 예, 그리고는 청취자 탓을 막 돌리며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렸고요. 청취자 너네들이 그만 좀 마켓에서 물건을 잘 안 사서 그래. 몇 벌만 잘 사셔. 그래? 그리고 청취자가 그래 내 잘못일 그래 이게 다 우리 잘못이지라고 하는 순간 그걸 잡아가지고 거봐 청취자들 사과문 올려 이러면서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게 진짜 그 집단에 화내죠. 그럼 그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 존나 짜증나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사과한다. 자, 그럼 또 이 얘기 나가면 내가 제일 착한 사람이야 하고서는 막. 그러면 제일 먼저 사과하는 사람도 약간 오지랖인 것 같아요. 본인이 뭔데 왜 그 집단을 대표해? 그러니까 그냥 화내는 사람이 측은해 보이니까 그런 거지. 착한 건 맞죠. 네. 심성이 고운 그런 건 맞죠. 네. 나 이렇게 막 욕해도 되는 건가? 맞아. 먼저 난 겁니다. 자, 뱃살 고운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이었습니다. 그런 표현은 생소한데. 나도 하면서 막 닭살이 돋네요. 곱고 팽팽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부풀어 있는데. 네. 오늘 취재 만약에 이게 결정적인 그 취재원을 못 만나게 되면 시간을 미루든가 할 텐데 이미 한 차례 미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피했다는 거. 그래서 이빨이 많이 빠졌다는 거.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다는 거. 그럼 한 달 동안 뭐 했냐? 바빴어, 시간. 원래 근데 그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심층 취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취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짧은 얘기를 쫙 늘여놔. 되게 극적 효과를 내서 쫙 늘여놔. 그렇죠. 우리 마사오 기동취재반장은 막상 자기가 취재한 거는 중원부원 설명중 이러다가 되게 취재 안 한 건 제가 취재를 안 했습니다. 아유, 진짜 이런 거에 투명하지 마. 멋있게 말해주면 안 돼? 야, 무슨 물뚱님처럼 유치원의 역사라도 읊어주신다. 그런 것도 안 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킨더가든 독일어죠. 이 프로이센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의 역사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것도 봤었어요. 네. 킨더가르튼. 유치원 설립에 관한 그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등에 따른 법률,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조건이라든가 지적도, 설비, 교사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뭐 이런 법률 관계도 살펴봤지만 제가 원했던 그 소유구조, 지배구조는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실패한 얘기요.
자. 아니, 그니까 뭐들 하려고 애는 썼다. 뭐 이 정도? 사람을 정리 몇 번 하게 시키는. 인사하세요. 네. 숙제 안 해온 아들 같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내가 처음에 우리 스케줄 처음 잡혔을 때 내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UMC가 저번에 그런 말 했죠. 나보고 이제 징검다리처럼 한 번 건너뛰고 홈런 친다고. 네. 근데 오늘 보면 한 15 홈런 정도는 되지 않나요? 이렇게 준비까지 했다? 네. 그러고서는 막판에 이렇게 취재원하고 나가리 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들고 오니까 내 스스로는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인사하라고요.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 퇴장. 네. 이거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이사 말루 9회 말에 이렇게 삼진당한 4번 타자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 거 같아요. 나불나불. 네, 마사오 기동 지도반장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 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원두커피보다 적은 카페인의 커피.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잔 더.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금주의 의사소통. 언더바 쿨캣 물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많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딸기 모찌 편에서 지금 새로 밝혀졌다는 사실 이미 언급한 것 같고 다만 결론만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흑백 사이엔 오만색이 다 있습니다. 마사오님이 보여주려 한 건 흑백이 아니었지요. 마치 무서운 형님들이 입고 다니는 트로피칼 와이셔츠처럼 네. 여러 가지 색깔에. 그렇습니다. 네. 평상시에 스티븐 시걸이 즐겨 입는다는 그런. 원네스 92님께서 삼성이 프로토스면 임원진은 항상 엔타로 이건희 하나요? 엔타로 건이 포삼성.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어. 일부 고위 임직원들은 막 없어져. 마이 라이프 이건희 이러면서 스탠스 기능이 있어. 하쇼킹하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흐릿흐릿해. 그렇죠. 무슨 아지랑이처럼. 무슨 얘기인데?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아니, 게임.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인데 게임. 지난주에 저희가 삼성에서 주주 한 분 스토킹하는 사건 전무가 그걸 다 책임을 진두지휘를 해요. 네, 그 얘기 알려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옵저버일 수 있겠구나. 네, 그렇죠. 띠링. 가끔씩 여러 번 귀찮게 굴면 라디오 들려주고. 자, 블루 언더바 네키님께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을지로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았습니다. 올 때마다 본 것 같은데 눈치채지 못했었네요. 상생협의는 무려 1년 전의 일이군요. 라면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롯데마트에 이런 게 붙어있더라고요. 초등 노트류 크레파스 판매 종료 안내. 롯데마트에서는 을지로위원회와 상생협의하여 초등 노트류와 크레파스는 판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써있는 걸 말이죠. 내가 그 알씨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잘 되면 모른다. 잘 되면 모를 때 가장 큰 문제는요.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잘 되게 되돌리는 방법을 몰라요. 안 된 것만 승질내요. 말 잘해. 진심을 말하고 싶어. 네. 반만 좀 해요. 반만. 했던 설명 또 자, Insightful Mom님께서 122A를 플레이시키고 안드로이드녀가 ID라고 말하자 저쪽에서 간식 먹던 43개월 아들이 WK라고 받아치네요. 43세는 아니신가?
저는 이 트윗을 읽고 네. 전 사실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요?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건 제 어린 시절을 고백하자면 네. 제 어린 시절 80년대죠. 네. TV만 켜면 나오는 게 민정당과 그렇죠. 그 시장 가면 엄마 손에 들려 있는 게 민정당 보자기 및 그렇죠. 민정당 잿더리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계도 있었고. 그래서 시계. 제가 민정당 보자기를 휘두르며 로테오를 외쳤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었죠. 맞아요. 네. 그때는 지금의 이 루이비통 모노그램 있잖아요. LV. 네. 이게 그때 민정당 마크였어요. 네. 모노그램으로 보자기가 쓰여져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플 커맨드 키. 그렇죠. 거기에는 민정당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애플 이 전체주의자 새끼들. 그런 줄 알았어, 내가.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더 조금 결이 다른 걸 느껴요. 저 지금 트윗에서. 뭐요? 매일 방송도 아닌데. 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듣는다고 애가 따라 할까. 네. 도대체 반복해서 몇 번을 듣는 걸까, 이 아줌마는. 중독자다. 중독자다. 신랑분이 나서서 말리셔야 된다. 네. 애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 어렸을 때 흑역사. 내가 볼 때는 애가 중요한, 애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 엄마가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근데 요즘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해 보건데, 이 인사이트맘 이분은, 이제, 자제분에게 자랑하십니다. 엄마 나왔다! 요즘 팟캐스트에 보면, 나 좆됐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자랑, 소개됐다. 이런단 말이죠. 네. 허니노고님께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전기송전탑 증축 공사를 2017년까지 한다고 하네요. 갑자기 몇 년 전에 있었던 밀양송전탑 사건이 생각납니다. 아직 안 끝났죠, 이 사건. 이제 전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섬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아저씨를 들으셨어야 알므로 마사오 탈락. 왜냐하면 송전탑이 바로 지나가는 근처는 모든 전기를 뽑아놔도 전기가 들어오는. 나 그 동영상 봤어. 정도의. 형광등을 땅에 꽂아놨는데 형광등 불 들어오고. 맞습니다. 무슨 영국 BBC에서 방송했나? 특수 카메라로 찍었더니. 그 송전탑 꼭대기에서 불꽃이 엄청난 스파크가 막 하더라고요. 네. 온 동네가 일정한 부피 안에서 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저는 거기서 살고 있는 인간이 우리 이제 그때 방송에 나왔던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3명 중에 1명꼴로 이제 암발병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 정도만 해도 인간은 되게 잘 버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칠드런 언더바 스타즈님께서 뮤지컬 선비를 본 12명 중에 1명이 지인이었다는 것을 어제 알았다. 호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이분의 말씀이 맞다면 이분은 유료관객이죠. 지인이. 유료관객. 참 구하기 이거 진짜 레어템 중에 레어템. 전국에 12명 중에 하나. 이거 원인 원 밀리언 아니야 이거. 저는 이걸 진짜 유료로 이 티켓을 만약에 유료로 구입한 유로로 사진 않아. 유료로 사지 물론 원화로 샀겠지. 근데 이걸 유료로 구입한 영수증과 이 티켓을 함께 보관하고 있으면 그 마이클 잭슨 마지막 콘서트 티켓 같은. 또 고인 막 모독합니다. 네가 지금 유로와 유료를 발음 실수한 거 있잖아. 마호맨이 딱 그랬다니까. 그냥 실수였다고. 아니 좀 부하대동하지 말라고. 그럼 볼쉐 기피는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지금 그래서 막 볼쉐 기피 하시는 줄 아냐. 머리에 터빈을 뒤집어 쓰고. 자, 안타깝습니다. 쿠뱅신님께서 롯바로서, 즉 순화 자이언츠 팬으로서 CCTV 사찰 이후에 그래 롯데 선수들 당해도 싸지 맨날 밤에 술이나 먹으러 다녔으니 오죽했겠냐 하라는 야구는 안 하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입 밖에 낸 적은 없지만 정말 부끄럽네요. 반성합니다. 이분의 트윗을 왜 소개해드리느냐. 저는 진심을 담아서 꼭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성하셔도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 네, 그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반성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패턴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건 저는 제 확신이 틀리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 알실 청취자들이 그 전에 우리 왜 공개 방송 한번 했을 때 그런 질문도 받았잖아요. 뭐요? 그 프로야구 선수들이란다. 팀바들이 서로를 갈구고 놀리고 이러는 거. 그게 어디까지 허용이 되며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뭐 이런 질문 관련의 질문을 했잖아요.
그때도 느꼈고, 저번에 제가 왜 이주아동법 그거 다룰 때, 동성애자, 동성연애자,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요. 잘못된 단어 선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동성연애자라고 썼는데, 호칭이나 이런 건, 그 해당 당사자가 불러달라는 걸로 불러주는 게 맞아요. 동성애자라고 불러주길 원하니, 동성애자라고 불러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논리도 일견 수긍은 가는데, 연자가 들어있으니까, 그 물뚝형이 나한테 그 텔레그램에 그러더만, 이성애자라는 말은 있어도 이성연애자라는 말은 없잖냐.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틀린 거다. 수긍이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프로야구 빠들끼리 싸우는 것도 그렇고 이 동성연애 이것도 그렇고 그렇군. 생각 못했던 지점인데 그럴 수 있구나.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을 안 쓰고 이런 말을 쓸게요. 그것이 지금 얘기했듯이 잘못된 단어를 썼다고?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거는 좀 고개가 갸웃거려야죠. 진짜요?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이는 연애 상대, 즉 섹스 차이밖에 없잖아요. 눈도 다 똑같이 달리고 팔다리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사랑, 섹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연자를 넣고 연자를 뺀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성애자에서 섹스를 떠올리지 않을까? 그건 좀 어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호칭을 자기네 그 이익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 그럼 일리 있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쓰는 것과 그것을 내가 잘못된 단어를 선택했으니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건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 경험인데 나우누리 때 채팅을 하다가 73 외양간이라는 데 들어가서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한 달 넘게 맨날 채팅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우리 집 200m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달 있다가 처음으로 오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차를 갖고 나와서 대림동에 다른 애들 만나서 번개를 하러 간 거죠. 그리고 그 친구를 한두 달 동안 오밤중에 맨날 밤새 채팅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가 실제로 얼굴을 처음 봤는데 첫 마디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래요.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만만치 않은데? 이러고 그 친구 차를 타고 대림동으로 가서 술집에 갔어요. 고깃집에. 근데 저는 갈 때까지 몰랐는데. 근데요? 망원동에서 대림동까지 가면서도 전혀 눈치 못 챘는데. 근데요? 알고 봤더니 이게 장애인 차인 거예요. 네네. 장애인 개조차. 예. 이 친구 뒤에 차 뒷자리 승용차였는데 까만색 레간자. 뒤에는 휠체어가 실려 있었어요. 나는 그걸 깜깜한 밤이어서 그랬는지 눈치도 못 챘거든요. 내리는데 뭐가 복잡해. 뭐 이렇게 휠체어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보고 뭐 도와주면 되냐? 그랬더니 도움 필요 없대요. 자기가 맨날 하던 짓이니까. 오케이 내려.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은 처음 봤는데 채팅으로는 워낙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그 술집까지 가는데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밀어주고 그랬어요. 저는 제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한 20명이 모인 술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상한 놈이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당황해요. 걔가 장애인인지 몰랐거든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지 몰랐어요. 채팅하면서 밝힌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얘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난 그 공기가 되게 불쾌했거든요. 맞아요. 나도 처음 봤지만 나는 그냥 그리고 걔 앞에서 술 먹으면서 채팅에서도 늘 했던 얘기니까 지랄 아니야 비용신 이랬는데 어떤 여자가 내 옆으로 오더니 비엔말로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채팅창에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장애인한테 병신이라니. 아니 저기 얘하고 나하고 쌓았던 맥락이 있으니까. 물론 차별하는 건 그 여자분이 맞죠.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 쌓았던 맥락이 있으니까. 저는 이 얘기에서 뭘 얘기해드리고 싶으냐면 장애인을 보고 당황하는 디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만화판에서 이 지체장애자라 그러죠. 말 못하는 하는 그런 친구가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5명이서 회의를 하는데 단 한 명도 걔한테 되물어보질 않아요. 나만 못 알아들었나? 못 알아듣겠는 거야. 나는 알아들을 때까지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못 알아듣게 다시 얘기해봐. 뭐? 뭐라고? 걔는 끝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겨우 알아듣겠어요. 나 빼고 나머지들은 한 번에 다 알아들었을까?
그걸 되물어보는 게 신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알아들어져요? 그러면 그걸 되물어보는 걸 과연 상대방이 불쾌해할까요? 아니면 알아듣는 척하는 게 싫을까요? 그 동성애 그리고 그 프로야구 뭐 이런 거 마음 속에 애초에 차별이나 그런 선입견이 없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 잘하네. 취재할 때는 왜 그래요? 부하내동에서. 전 되게 졸렸는데 말 잘한다고 느끼셨나봐요. 네. 말 되게 잘했어요. 아, 그래. 자, 웨이버러러님께서 노건 간장게장에서 홍보 모델로 계약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하고 사진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왜 연결이 돼요? 2000년쯤에 그 짤이 2000년쯤에 부산에서 음악하던 형들이 올라오셔가지고 어디 국민대 근처에 작업실을 놓고 계셨어요. 놀러 갔어요. 가면 이제 남자 여럿이 살고 있어가지고 밥을 한꺼번에 해요. 밥이나 얻어먹고 가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밥을 하다 말고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다가 쌀 창고에서 쌀을 그동안 오랫동안 훔쳐간 아저씨의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 형이 만둣국을 끓이시다 말고 음악하던 형이 좀만 뭐 왜 쌀을 훔쳐가노? 지가 간장게장이가. 이것이 바로 홍준표 간장게장론의 요체죠. 네. 네. 근데 저는 밥도둑. 네. 전 이분이 간장게장보다는 네. 그 골프웨어나 네. 골프채에 더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여간에. 네. 네. 그런 얘기였고요. 미니토이 99님께서 슈어티읒은행에 한 4개 정도 있죠. 그래요? 네. 신한은행, 수협은행. 아, 그래요? 삼호저축은행. 오, 많다. 삼화저축은행. 삼화는 없어졌어. 아, 그래요? 그럼 한 3개? 삼화저축 비리 알고 보면 HSBC도 홍콩 상하이 은행. 그러네. 자. 야, 나 하나 생각해내야 될 분위기인데. 모바일 뱅킹을 쓰던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근 이채 씨의 SMS와 ARS 인증 중에 선택해서 ARS 인증만 가능하도록 변경이 돼서 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아이폰이라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이폰은 보안이 잘 되어 있어서 애플에서 권한 획득이 안 되다 보니 기기 정보를 알 수 없는 관계로 ARS 인증밖에 안 된다는 거였는데요. 보안이 좋으면 더 불편하라는 결론이네요. 네. 과정이 더 중요하죠.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해킹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은행 거래를 하도록 만들고 있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뭐 안드로이드의 문제입니까?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했죠. 네, 뭐 이제 모바일 말씀하시길래. 네. 아니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나라 은행들의 문제고요. 우리가 Y2XP 시절에 지적을 해드렸던 최초의 시스템을 쌓아놓은 사람들의 문제죠. 간단한 겁니다. 네가 인터넷으로 은행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테니 하는 대신 은행이 네 컴퓨터를 해킹할게라는 겁니다. 그게 난 모르는데 네. 전혀 모르는 분야지만 이 공인인증서를 만든 새끼가 나쁜 새끼가 아니라며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였다며. 근데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음에도 그걸 고집하는 애들이 동시는 그러며. 네. 근데 그게 거기서 수익이 난다며 또. 그러니까 이 시간쯤 되면 나오는 마사오 기동치제반장의 그 알실 안 들은 티내기. 왜 다 알았어 그걸? 그러니까 판옥선이 나쁜 게 아니에요. 판옥선은 좋은 건데 현대 해군이 판옥선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죠. 이지스함도 아니고. 네. 막 판옥선에 대한미사일 올리고 이러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노수와 궁수를 채우는 것이 지금 국방에 도움이 되느냐. 기마병 뭐 이런 거. 뭐 현대 얘 좋다 이거. 현대전의 요체는 대한미사일. 그러니까 판옥선에 대한미사일을 올리려면 이런 식이 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면 쇠뇌 만드는 기업들이 다 죽는다. 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몇 분이 우리 이제 지난 122회 B에서 국민저널의 기사를 이야기했을 때 국민대가 다니기 힘들다라고 제가 능멸을 했더니 국민대의 동문분과 동네 성북구 사시는 분들만 들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그와 거의 비슷한 동수로 상명대를 졸업하신 이게 전형적인 서울의 문화죠. 산 옆에 붙어 있거나 산이다. 보시죠. 하하99S님께서 국민저널 기자분 목소리로 학교 망신을 힐링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방송을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잘못 만들었나 봐요. 그 학생들 자체 언론이지만 언론도 살아있고 학교도 움직였어요. 죄송한데 다리 안 떠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저희들이 잘못 전달했다. 예. 그리고 비밴디 11님께서 국민대는 산 옆에 있다. 상명대는 산이다. 국민대는 등교하고 상명대는 등정한다. 여기가 악명이 높더라고요. 그 여대일 때 다리 굵어진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 거기 뭐지? 거기 세검정 있고 거기잖아요. 네. 상명대. 쇼부 있고. 네, 쇼부 거기. 우리 저 김재철 전 사천시장 후보에 사천시장 후보 4위 후보에 이거 저 있던 데 아니에요. 그 데이트 코스. 맞아. 네. 저도 여기 가면 왠지 로맨틱한 기분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 예전에 은평구 살 때 맨날 퇴근할 때마다 쇼부 그래서 읽으면서 갔는데 자 김_아릉님께서 항의하셨습니다. 유형은 상명대는 무시하는 겁니까? 국민대는 통학 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상명대는 학교 앞에 당구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명대의 산으로 이루어진 상명대학교의 학교 전경짤과 활강 코스인 등굣길 짤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 병림피 가는 거 아니야? 우리 학교가 더 꾸져 이러고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제가 아까 아니 얘기했잖아요. 산 위에 있는 게 꾸진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더 나빠 이러고 근데 있는. 이건 상당히 서울의 지역 문화. 왜냐하면 서울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 다른 데는 맞아. 다른 데는 좀 작은 규모의 대학들이어도 산에 붙어 있어도 진입로만큼은 들어가기 쉬운데 확보해요. 왜냐하면 온 산 안에 건물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예쁘게 지을 수 있어. 아니면 저는 뭐 예를 들어 대구에 막 드넓은 계명대라든가 부산에서 시내가 복작복작하고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경성대, 부경대 가죠? 뭐야 이 평지는. 깜짝 놀래요. 근데 이게 단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서울의 지역 문화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방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취락이라고 하죠. 취락이 이어지다가 산을 만나면 멈춰요. 근데 오직 서울만 취락이 산을 타고 올라가요. 가장 끝에 있는 취락이 산꼭대기예요. 네. 그 끝 꼭대기에 유럽에 가면 산꼭대기에 성이 있듯이 학교가 서 있고 요새화되어 있고. 네. 하여간 본의 아니게 무시해드린 격이 된 상명대의 학우 및 동문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끝으로 NA1LL님께서 올해의 WWE 명예전당에 헌액된 마초맨 랜디 세비지의 티셔츠에서 C를 뺀 마호맨 티셔츠 만들어 내가 이것 때문에 와 짤방을 만드셔서 이런 트윗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슬림들이 숭배하는 마호맨 티셔츠. 더 있어요. 말아서 토빈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말아서 토빈이나 차르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얼마나 사악한지 알겠지. 이걸로 터빈을 만들어서 자신이 볼스의 깊이임을 표현하는. 그래서 러시아 차르한테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허리춤에는 두꺼운 칼라 거벨트를 빼고 있는 마사오 기동치제 반장과 이용상임 수석과 웹주의 책임 프로듀서가 휴일까지 일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더 열심히 취재해 오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늦지 않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